알아두면 힘이 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오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생활 속 법률 상식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급속한 경제 발전에 이제 상속 문제는 일부 한정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죠. 오늘날 실제로 법률 상담 신청을 가장 많이 한다는 상속. 바로 상속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빠! 무슨 일인데? 엄마 소식 들었어? 왜?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 차근차근히 말 좀 해봐. 엄마가 돌아가셨대. 뭐? 그게 정말이야? 이모한테 전화 왔었어. 일단 아버지한테 연락하고 병원 어딘지 알지? 지금 당장 가보자. 네, 어느 날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 남매는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15년 전 이혼한 어머니는 그 이후 재혼을 하고 현재 남편 사이에는 한 명의 딸도 둔 상태인데요. 과연 이러한 경우 누구에게 어머니의 재산이 상속되는 것일까요? 이처럼 오늘날에는 가족의 형태가 이혼과 재혼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상속 문제 또한 복잡하게 꼬이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로 인한 분쟁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던 문제들 좀 더 명쾌하게 정리해 볼까요?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적 권리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망해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합니다. 가끔 상속과 유증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돌아가신 분이 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을 남기면 그분의 뜻에 따라 재산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 재산을 물려받는 데 대한 제도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가 되고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예금뿐만 아니라 일체의 채권 채무가 승계됩니다.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을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순위로 피상속인의 자녀인 직계비속, 2순위로 피상속인의 부모인 직계존속,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이 있습니다. 상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하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1순위 상속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조금 특이한 위치에 있는데요. 1순위나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고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다만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이혼한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상속인에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또 고의로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등은 상속이나 유언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 결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정해지면 상속인들 사이에 각자 승계할 몫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자녀의 경우라면 아들이건 딸이건
장남이건 차남이건 상속분은 똑같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조금 특이한데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화를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화를 가산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두 자녀를 남기고 사망했다면 상속 지분은 1.5 대 1대 1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두 자녀가 있고 현재의 남편과의 사이에 딸을 두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친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도 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혼한 전 남편은 상속을 받지 못하겠지요.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와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이 되고 현재의 남편은 배우자로서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분은 현재의 남편 및 3명의 직계비속이 각기 1.5 대 1대 1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돼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바로 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의 순서로 이뤄집니다. 결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 사기 또는 강압적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조작하게 한 사람 등은 법이 정한 상속 순위에 해당해도 상속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때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데요. 이때 상속되는 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은 물론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야, 네가 여기 왜 왔어? 오빠 뭘 잘했다고 그렇게 뻔뻔스러운 거야?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몰라? 일하는데 일단 앉아. 야, 네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 아버지 유산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 딸, 아들, 자식 딸랑 둘이 있는 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제발 양심 좀 있어라, 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6년 동안 노인네 병수발은 내가 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와서 공동상속을 하겠다고? 그럼 법대로 해, 법대로. 난 그냥 법대로 하자는 거 아니야. 한때는 동네에서 사이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던 이 오누이. 그런데 지금은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시민들의 의견 직접 들어봤습니다. 누가 모셨건 안 모셨건 남자는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남자한테 더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지. 다 키워놓은 다음에는 저각기 다 커서 성장했는데 가까이 데리고 있던 자식한테 더 정이 가는 거 아니야? 당연히 모신 아우한테 많이 좀 줘야지. 인간적으로 찾아뵙지 않더라도 오빠는 오빠니까는 상속에 대한 거는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6년 동안 간병한 여동생이 당연히 더 돈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한 자식하고 그렇지 않은 자식하고 똑같이 분배를 한다는 거는 부당하죠.
한 30대 70?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상속 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렇게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에 나누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이라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에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협의분할이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3명의 자녀가 있는데 배우자와 2명의 자녀만이 합의해서 그들의 상속분을 한 명에게 몰아주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심판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은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에만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청구는 청구 기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과 관련해서 기억해 두실 제도로는 상속회복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회복 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침해 회복을 구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이때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참칭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 결격자, 무효인 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칭 상속인으로부터 계약을 통해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도 상속회복권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대방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또한 상속재산과 관련해서는 민법에서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속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상속재산과 관련해서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세금입니다. 상속 관련 세금은 크게 나누어 상속세와 취득세가 있습니다. 상속세란 사람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에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이 각자 개인에게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재산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참칭 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상속인이라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이 참칭 상속인에게는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해 상속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무슨 일이야? 다시 안 볼 것처럼 하더니 지금 누구한테 오라 말아야?
일단 앉아봐. 어제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 은행?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작은 아버지 사업 시작하실 때 연대보증을 섰나 봐. 그 빚이 무려 10억이란다. 뭐라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미 남은 재산 다 처분했는데 그걸 이제 한 거야? 아니 10억이면 우리가 다 상속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데 그걸 우리가 다 갚아야 돼? 나도 모르겠어 그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남매는 재산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버지가 남긴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이처럼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또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데 채무만 있는 경우, 과연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걸까요?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와 동시에 자식들은 상속인이 되어 부모 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차연금 채무, 보증 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물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채무를 지고 있다고 해서 자식이 꼼짝없이 그 채무를 물려받아서 갚아야 한다면 부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큰 경우에는 법에 마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속 포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권은 그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손자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 손자들이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법제처 홈페이지에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하고 상속 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 승인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그리고 한정 승인을 할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인과 상속 재산의 범위 그리고 여러 명의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어떻게 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궁금했던 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평소에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어서 고민만 하고 계셨던 분들 궁금증 모두 풀리셨죠?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더욱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